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혁신한 성토장이 된 의총, 윤리위서 울컥한 김남국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3시간이 넘게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엿새 전에 나온 김은경 혁신안에 민주당 의원들 대거 반발했는데요.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셀프비 지도부의 총사퇴를 건의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 분 정도가 말씀하신 거고요. 뭐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놓고 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한 분의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다수가 동조한다거나 비슷한 의견이 다양하게 이어졌다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늘 하시는 분이에요. 예. 10번 발언하면 9번은 그 말씀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럼 그분 혁신안이 아니었어도 예. 네, 혁신안이 아니었어도 아마 그 발언 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특히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폐지를 놓고 반발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데요. 지금은 대여 공세에 집중할 때지 당 지도부 뽑는 룰이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결국 혁신안에 찬성하는 건 정청래 최고위원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지. 주로 혁신에 대해서 좀 불평들만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얘기했고 지도부는 저 혼자 얘기했고 저는 그리고 대의원제 폐지를 10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지금 이걸 꺼내놓고 얘기하냐. 아니 총선룰은 1년 전에 정하자고 해놓고 전당대회는 왜 1년 전에 정하지 말고 반대로 하자고 그러냐. 전당대회 코앞에 두면 전당대회 코앞에 두고 왜 지금 시점에 이걸 논의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에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될지 안 될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청래용 혁신안 같은 지적을 받아도 정청래용 혁신안은 어떤 의미예요? 아니, 정청래 의원이 그랬잖아요. 10월 이재명 사퇴설 나오니까 아니 그거보다 12월 사퇴설이 더 문제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정청래 의원이 직접 해요. 전당대회 하면은 모르지만 비대위로 가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면 정청래는 대표가 안 된다. 이런 걸 직접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 때 7대3 만약에 지금 혁신안이 통과가 되면 권리당원 70%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 말대로 나를 위한 혁신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친명계 일각에서는요, 혁신안을 아예 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 당내 계파 갈등에 불을 붙이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시작한 지도부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죠. 대표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제 머릿속에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혁신안에 적히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쟁점이 있죠. 김은경 혁신이 3선 이상 올드보이들의 용퇴를 제안했습니다. 올드보이, 아니 이 스마트보이는 당장 바보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혁신 공천관계 룰을 만든다고 해서 전화했어요. 하지 마라. 지금 현재 윤석열, 김기현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대표가 딱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공천 룰 문제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한 공천 룰을 올렸다가 분당을 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공천은 혁신이 아니다. 기습이다. 아니, 비명계고 친명계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바보들이다 이거예요. 네, 검찰 소환 하루 앞둔 어제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는데요. 당대표 리더십의 위기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거기 와보시면 알겠지만
10평 조금 넘는 공부방이에요. 그 상주하는 사람은 저 혼자고요. 그리고 간혹 사람 만날 때는 커피숍에 가는 것보다 거기서 만나는 게 더 조용하고 돈 안 들고 그 선거 사무실이 약간 턱없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종로라는 여의도가 아니다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네, 귀국 후 첫 지역 행보로 호남 지역을 찾은 이낙연 전 대표. 혁신의 길을 잃은 민주당, 도덕성과 유능함을 동시에 갖춘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제2의 DJ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적은 이름타당해요.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는 밖에서 골박 정승해서는 안 돼요. 정승 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골박 대표 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에서 적극적인 투쟁 활동에 이재명 대표와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DJ의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준혜 에디터님, 이낙연 전 대표 제2의 DJ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원래 동아일보 이제 정치부 기자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야당 총재 시절에 상당히 좋게 봐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정치에 입문시키고 본인이 DJ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니까 제2의 DJ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혁신이가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에서 헤맸다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통합을 이뤄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 갈등 분열이 있고 또 예를 들면은 그 뭐 이제 그 IT 이런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한 20년간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리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다. 통합의 리더십,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분열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비판을 하고 좀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DJ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을 어필했다라는 해석이시고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런 발언 궁궐 밖에서 정승 노릇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박지원 원장이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밖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웃복스를 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인파이트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어쩌면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검찰 수사에 따라 모르니까 본인이 밖에서 저렇게 할 경우에 당내 리더십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를 도우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이야기에 있는 것인데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심정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전의 관계를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좀 더 넓혀 나가는 게 아니냐. 아마 9월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여부가 가닥이 잡힌다면 아마 본인도 이제 사무실도 마련했고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연회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만약에 친명 세력이 약해질 경우에 특히 공천룰이라는 게 아주 예민한 문제가 지금 발언을 정청래 의원밖에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선들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그럼 다선들 입장에서도 친명 다선들도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친명 비명이 아니라 다선이냐 초선이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 원장 이야기한 것도 그거 지금 왜 공천룰을 지금 던지냐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분열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좀 파고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던 시절에 가상화폐 투자로 윤리위에 넘겨진 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 오늘 아침에 윤리특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최후 소명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하고 있는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자료 좀 어떤 것들이 제출하셨어요? 추가 자료는 저희가 언제까지 드리고요. 의원도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하는 거잖아요. 또 같은 동료 의원들은 아무래도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좀 감정적으로 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양지열 변호사님, 이 김남국 의원 얼굴을 씻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 섰다라고 하는데요. 징계안 심사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결과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자문위에서는 제명이라는 굉장히 강한 그 권고를 했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 논란이 가장 크게 됐던 게 자문위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고 오늘 뭐 다른 것보다도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이번에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했다라고 했고요. 사실 제명이라는 게 제적은 3분의 2까지 찬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문위에서는 그때 자문위 입장에서는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을 했다라면 이번엔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